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신년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새만금, 그리고 중소기업.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영역인데요. 실은 오늘 주제인 전북의 발전 전략,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측면에서는 하나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세 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장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얘기를 듣고 싶어 모셨는데요. 먼저 새해 인사와 함께 한 해 계획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예, 도민 여러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희망을 더 많이 얘기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현 경장이라고 하는 말을 제시했습니다. 검은고 끈을 다시 매듯이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발끈 고쳐매고 다시 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좀 더 믿을 수 있는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기금 운용 체계도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제3의 금융 중심지가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올해의 다짐입니다. 이상직 이사장님.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가 전북에 있다고 저희 직원들과 주위 분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중소기업 기업 인력을 내로하는 콜센터와 그리고 청년 차검 상한학교, 그리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그리고 스마트 러닝 팩토리를 전북, 특히 또 전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BTS만큼 더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희 직원들도 진주에 본사 있다고 힘들어하지만 이 낙후된 지역, 특히 전북 같은 중소벤처기업들과 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의 그 꿈나무 청년들이 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철우 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이철우입니다. 도민 여러분들 곁에 가깝게 있고 싶어서 작년 12월 10일에 전라북도 군산으로 청사를 이전해서 첫 해를 맞습니다. 새해 기해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가 깃들고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새만금청 금년에 공공주도 배립, 그리고 투자 유치, 재생에너지 사업, 핵심 사업들 차질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세 기관의 공통점은 또 있더라고요. 모두 다 지역으로 좀 옮겨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좀 장소는 다르지만요. 네, 이 청장님이 가장 최근에 옮겨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곡절이 많았는데 어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10일에 처음으로 군산에 옮겨서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사를 옮겨 달라는 지역계 또 도민들의 희망을 그래도 실천할 수 있어서 약속대로 실천했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청사를 이 지역으로 옮겨서 결과적으로 현장에 기반한 의사결정, 정책결정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하고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중앙에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관계부처와의 예산 같은 협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 뭐 전과 다름없이 꾸준히 협조해서 목표하는 바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김성주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올해가 5년 차인가요?
예, 공단은 그렇고 이제 기금본부는 2년 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정기에 좀 접어들 만도 한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듯하기도 해요. 계속 예. 논란이 좀 이어지는 거 보면. 예. 우리 도민이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오게 된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예, 원래 LH공사가 와야 되는데 이제 진주하고 맞바꾸면서 오게 됐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오게 돼 있었지만 가장 핵심인 기금본부는 서울에 남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2012년에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으로 이전 공약을 제시하고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 돈과 권력이 모든 게 몰려있는 상태에서 지방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구나 금융과 같은 가장 앞선 산업을 지역에서 한다는 것이 서울 중심주의 사고에 젖은 분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많은 서울의 유력한 분들을 만나면 제가 마치 몽상과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구상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이미 제시했던 것이고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됐고요. 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수탁은행인 SSBT와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상직 이사장님, 그 옮겨간 곳이 전라북도는 아니지만 혁신도시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는 어떻게 보면 애증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경남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옮겨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전 효과는 체감하고는 있나요? 예, 당연히 그 체감을 하고 있고요. 진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진주, 전주 이제 저만한 차이인데 저는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가 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름을 바꿨고 그 40년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한 10조 정도 돼요. 이 10조를 그 중소벤처기업한테 투자하고 융자하고 수출을 해주는데요. 본사는 진주에 있지만 실은 대한민국 전국에 31개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24개 그 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이고 전국구다.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만큼 또 저희 직원들하고 전 세계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그 결과 특히 낙후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북, 강원, 전남 이런 곳인데요. 이런 곳의 중소벤처기업들과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갖고 있고 그 보람된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초부터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주셔서 저희들도 좀 희망이 생기는 듯 하고요. 분야별로 좀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김성주 이사장께서 지난 연말에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연금법 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금본부가 전주로 이전했을 때 많은 우려는 과연 인력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전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 전과 후에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인력이 빠져나간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그만큼 또 그 이상의 인력들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현재 기금의 규모가 600조인데 이거 약 300명이 1인당 2조씩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저희가 몇 년 내에 1000조로 늘어난다면 산술적으로 한 500명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현재 국내에서 시장에서 채용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양성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의 임무에는 인력 양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인력 양성이라는 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전주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스트리트 뱅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국제 운용사들, 경쟁 있는 운용사들이 지금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11월 7일에 SSBT, 미국의 보스턴에 본사가 있습니다. 조셉 고든 회장이 저희 전주의 연금공단에 와서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즉 전주 사무소 설치에 대한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24일 날 뉴욕 멜론 은행의 회장이 또 전주에 와서 사무소 설치에 협약을 합니다. 세계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초대형 은행이 서울이 아닌 전주에 사무소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의 금융기관들이 서울에서도 철수한 데가 5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방인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그 미국계 은행도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한 번도 서울 외 지역에 이제 부산도 해외 금융기관 사무소 설치된 적이 없는데 전주에다 설치하겠다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 전화를 걸어서 이 배경을 설명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는데 두 분 다 흔쾌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월에 두 군데 회사의 전주 사무소가 개설되게 됩니다. 이철우 총장님, 지금 네네네.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국민연금공단도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사업의 속도가 날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새만금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나름 의미 있는 그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실제 이런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지난 연말에 새만금 개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고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크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투자와 관련해서 그 인센티브가 보다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그 임대료를 재산 가액의 5%, 1%로 이렇게 적용을 해줬었는데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5%에서 1%로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낮춰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그리고 그 재산을 매입을 할 때 수익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 투자 유치가 보다 더 활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립 사업, 기타 개발 사업을 할 때 원래 기본적인 절차는 개발 계획 수립하고 실시 계획도 또 수립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심의를 할 때 그 도시계획심의 또 재영향평가심의 기타 여러 가지 심의를 이렇게 복잡하게 각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새만금청이 일괄해서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이 절차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선도 사업으로 시행할 그 국제협력 용지의 수변도시 조성 사업도 당초 절차대로 따지면 21년에야 아마 착공이 가능할 텐데 충분히 20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연초부터 지금 낭보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상직 이사장님, 앞서 그 제가 혁신도시 이전 효과가 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주 이사장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혁신도시 제대로 가고 있는 걸로 좀 보십니까? 아유, 당연하죠.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 10년 했고, 예.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그 정무위를 19대 때 4년을 제가 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전북 혁신도시로 오게 된 건 그 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 제가 직접 건의를 했고, 또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 특히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김성주 이사장이 복목지구 간사하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슛을 했고 또 골인을 김성주 의원이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과 19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본부를 가지고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 부분만큼 고마워해야 한다, 도민이. 두 번째. 아까 김성주 이사장이 말했듯이 그 꽃을 못 피워, 과실을 못 따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스트리트 멜로 이제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서울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 부산은 거래 중심지. 여기는 연기금의 제3금융기구 지정을 받으면 더 많은 글로벌 그 은행들이 옵니다. 그 이유가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최근 5년, 3년 연기금 수익률, 뭐 캐나다니, 뭐 네덜란드니, 캘리포니아 연금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5년 평균이 총으로 보면 15에서 35% 차이 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수익률 차이면 연금 고가를, 기금 고가를 5년을 늦춰요. 그러면 70년, 100년은 기금 고가를 늦출 수 있는 걸 불과 5년 만에 캘리포니아나 캐나다 뭐 다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해외의 대체 투자, 해외 주식 투자가 한 7, 8% 됩니다. 5년 평균을 보면 우리는 그 뭐 형편이 없는데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들이 전북으로 와서 돈을 타러 오는 겁니다. 돈을 타가지고 해외에 가서 운용하면 우리 국민연금 고가를 걱정할 거 없다. 그 포트폴리오 비중만 좀 바꾸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 나눠주는 머니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직접 운용해가지고 국내 주식이나 수익이 안 나가는데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행인 건 이 돈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은 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비리그 필요 없고요. 오히려 지역 인재, 성실한 인재가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연기금 과는 관련된 과를 막 만들고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지역 인재 할당제가 2022년까지 30%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나 뭐 전주대 이 지역의 인재들이 기금운용본부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에도 24개가 있고 이제 월가에도 뭐 나가 있고 하는데 우리 또 자회사의 모태펀드가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펀드가 100% 자회사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연관된 핀테크 기업이나 또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이런 그 새만금 발전시키는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면 그 전라북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가 된다. 이제 그런 토대를 새만금 청도 왔고 기금운용본부가 핵심도시에 온 건 준비는 다 해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융정분과 못지않은 소견을 좀 밝혀주셨는데 김성주 이사장님. 근데 이런 기대감 한껏 높아 있는데 그리고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예. 도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도나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분석들이 보도들도 그렇고요.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인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좀 더 잘하라는 어떤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력 규모로 따지면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인데요. 금융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뭐 80몇 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어디보다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 현재 서울이 금융 중심지가 돼 있지만 세계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부산이 제2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받았지만 부산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주가 제3 중심지가 된다는 거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실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조건을 다 아직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갖춰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만 놓고 본다면 연계금 중심의 금융 중심지가 전라북도가 조건을 그러니까 가능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충분하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수행 중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작년 말에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연구하고 최종 보고서를 내겠다고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가능성과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면 그 용역 결과가 지정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잘 준비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벌이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그 금융 중심 도시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을 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도가 그 부산권의 견제, 부산 정치권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놨던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그렇지 않고요. 않습니까? 예. 부산은 해양 파생 중심이고요. 예. 서울은 국제 금융이고 저희는 연기금 중심이기 때문에 둘이 경쟁 사대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보완하면서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만들자는 게 2012년 제가 제시했던 개념이어서 부산이 잠깐 우리를 경쟁 상대로 오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부산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하고 오히려 예. 파일을 확대하고 외연을 키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예.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인력 양성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올해가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그 원년이 될 수도 있다. 그 효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첫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예, 뭐 계획대로 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정대로 하면 올 10월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전라북도가 차분히 준비해서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청장님, 네네. 그 앞서서 그 새만금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대됐던 효과는 좀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어쨌든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고 그 투자 유치를 위한 어떤 기반은 마련된 거다. 네네. 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공공 주도형 그 매립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간에는 민간 주도였었던 건가요, 그게? 아, 매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매립과 관련해서 그 책임성이 좀 더 명확하게 된 것도 좀 분명한 변화 있는 내용 아닐까요? 이게? 네, 네, 예. 그동안에 이제 매립을 용지 매립의 경우에 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새만금 전체 용지 매립 진도가 매립이 완료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약 12% 정도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약 38%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용지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농생명 용지 그러니까 국고가 위주가 돼서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농지관리기금이죠. 농생명 용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매립이 상당히 진도가 나갔는데 민간 개발,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국제협력 용지나 국제협력 용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립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거를 고쳐보고자 이번 정부에서 매립의 기본 개념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바꾸겠다고 정책을 바꿨고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 9월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예. 못합니다. 물론 이제 말로만 뭐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지지부진된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국계공항을 DJ 정부에 인가를 해줬어요, 김제. 그 스스로 반납하는 전라북도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는 잃어버린 20년, 후퇴한 전부 20년 이라고 말하고요. 근데 지금은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기금운용본부는 19대 국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공약이 넣어서 가져왔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고 전 세계에 가장 큰 기금이 될 겁니다. 2,500조. 근데 이걸 잘 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고 핀테크는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공항도 제가 19대 국회의원 개수조정할 때 국토부에서 예산 안 올린 걸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씨를 뿌렸고 이제 지금까지 흘러가고 이제 지금 예타만 맨지하는 그런 잼버리 전에 이제 그 구음이 남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 가져가는 안 가져가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거고 지금 특히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지금 현 정부가 풍력하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바다나 이제 강에 좀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게 큰 틀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단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단, 스마트 시티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풍력,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면 새만금은 이제 그런 도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산업 콘텐츠, 신산업을 채워야 되는데 특화된 그 신산업을 하면 저는 그 전라북도 미래는 뭐 꿈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실은 전북 발전의 축이라면 새만금도 있지만 그보다는 요즘에 이제 제3금융규칙이 예.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고 제궤도에 오르면 이 어떤 전라북도가 기대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긍정적인 효과, 상호 상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사실 뭐 전라북도 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뭐 최근 몇 년 동안 일은 아니고 저는 몇십 년 동안의 산업화에서 우리가 소외당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뭐 자동차 조선의 부진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은 전라북도 산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구조적인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일시적인 거면 시장 상황의 개선을 위해 대선이 될 때까지 버티면 될 거고, 구조적인 거면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금 뒤졌다. 이런 솔직히 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새만금이라고 하는 축과 전북 혁신도시라는 축,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보다 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혁신도시는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농진청을 중심으로 하는 농생명 수도, 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중심지 이 노력은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만 가지고서 그걸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스스로 그것이 씨앗을 뿌렸는데 싹을 틔웠으면 이걸 물 주고 키우는 거는 지역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와 정치권, 또 모든 뭐 학계, 모두 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새만금은 장기적 가치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국책 사업으로 정부에다 믿고 맡기고 혁신도시는 우리 힘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서 발전의 거점을 만드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이철우 청장님, 네네.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새만금 현지를 방문해서 새만금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 메카로 삼아 나가겠다 해서 청사진을 밝힌 게 네.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계획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네. 전라북도는 여기에 덧대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좀 짧게 요약해 주시면 그 어떤 가능할까요? 그 부분? 예, 그 재생에너지 산업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40년까지 세계 발전 신규 투자의 72%를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2050년에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50%를 태양광과 풍력이 담당을 한다라는 그 연구기관의 보고도 있습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이 사업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발전 사업과 더불어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새만금의 신성장 동력을 유치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를 해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새만금 개발을 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 시설인 그 송변전 시설의 기반 시설 자체가 도로나 뭐 철도 이런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인프라도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앞으로의 그 역할,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인프라 하나를 더 확보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그 신성장 동력 내지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적어도 광역권으로 한 가지씩은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2023년까지 그 잼버리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공항을 완공하려면
그 과정이 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좀 기대감을 갖게 되긴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라북도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단지 어떤 클러스터 네. 그것이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될 것인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단 발전 사업의 경우는요. 금년도에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라고 그럴까요? 그 절차를 밟게 될 거고요. 그 사전에 이게 국책 사업이기는 하지만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도 드려야 되고 또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지역 기업 참여나 이런 지역 상생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22년까지 그 관련되는 송변전 기반시설과 함께 발전 사업,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기관 또는 제조 기업들 지금 구체적으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유치에 관한. 그 제3금융 중심지처럼 새만금 사업도 사실상 그 관련 사업은 올해가 원년이라고 기대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이 기본적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비교적 중기 내에, 중기 내에 그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직 이사장님, 아까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새만금의 국제공항 여전히 일부에서는 꼭 그게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던데 지금 대통령 어제 말씀은 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희망적인 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그 당연하죠. 그 지금 14개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걸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송하진 지사께서도 국제공항 예타 면제 젠버랜드 이전에 하겠다는 게 이제 가장 그 목표인데요. 그 국제공항이 필요하냐 물어본 사람들은 저는 그 전라북도 이민을 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중요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 청주공항이 그때 MB정부 때 매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금 활성화시킨 결과 2016년 말 무역 수지가 통계청이 90억 불입니다. 충북 전체가 103억 불인데 청주시가 90억 불이에요. 근데 그 2016년 말 전라북도가 24억 불, 전주시 1,000만 명이 오는 동네가 4억 불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제공항인 그 지역의 출발점이 국제공항인가예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KTX 인가가 나야 쓰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에 공항을 인가를 해줘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중국이 13억인데 1년에 1,000만 명을 한국으로 온다고 치면 130년 걸립니다. 그 올 데가 없어요.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새만금 국제공항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걸 50년을 앞당겨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안공항도 그리고 새만금공항이 중국의 입장에 보면 제일 가까운 공항이에요. 그럼 물류비가 전략되고 또 여행객도 여행 그 단가가 싸지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적게 드니까. 그건 필요하냐는 불필요한 논란이고 저는 그 이적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말한 걸 옮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국제공항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어떻게 지금 우리 관광하는 게 있는데 아까 무역수지는 이제 청중화 예를 들었고 지금 금융중심지 새만금 발전 속도가 더딘다 하는데 국제공항이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금융중심 지정의 인프라가 국제공항이에요. 그러면 월가에서 전세기 타고 새만금을 바로 하려고 하지 뭘 인천으로 가서 KTX 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혁신도시에 있는 것만의 인프라가 아닌 이 전라북도 전체의 금융중심 지정과 새만금 발전하면 기업들이 많이 오고 실제로 다음이 제주도로 본사를 옮겼어요. 그 이유가 그때 전라북도를 검토하다 국제공항이나 공항이 활성화 안 돼서 그걸로 제주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에 관련해서 하나 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SSBT 회장, 뉴욕 멜론 회장이 이제 전주에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미국에서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 청주공항이나 무안공항에 내려서 다시 전주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분들은 시간을 다투는 분입니다. 이분들 연봉이 230억 원 정도 돼요. 이분들은 시간이 돈인 분들인데 혁신도시 가깝게 공항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 효율성 논란이 있는데 크게 보면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상직 이사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만큼 어쩌면 정부 지원이나 혜택에서 제외돼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어떤 기업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혹시 그런 어떤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불균형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나 나름 어떤 뭐 인력 양성이라든 교육이든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죠.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저는 예산을, 정부 돈을 가져오는 건 뭐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부 성과 있는 공은 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생적, 이 지역에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기금운용본부 왔으면 그 기금운용에 맞는 인재를 지역 할당제 30% 맞는 커리큘럼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까 말한 국제공항이 있으면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그 금융중심 지정하는데 인프라로 아까 김성 기사님 말했지 직접 전세기 타고 오지 왜 뭐 다른 데 갑니까? 이런 게 근데 20년 전에 DJ가 하라는데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생적 모델에 우리가 치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항도시, 금융도시 이게 되죠. 그건 하나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에 보면 천년 문화도시, 문화도시는 전라북도만의 전주만의 유전자예요. 맛과 멋에. 근데 실제로 또 데이터도 있어요. 그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1등이 스마일 게이트인데 이게 전라북도 인재예요. 그런 인재를 양성하니까 서울이나 또 해외로 가가 중국에 진출했는데 개인 재산가로 5등 안에 들었어요. 자기 재산이 3조가 넘고.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알죠? 그 두 부모님이 다 전주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그 전주 또 전북의 문화유전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BTS를 만들었는데 이렇듯 내생적 발전 모델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뭐 돈만 가져오려고 이런 걸 키우고 유산을 만들면서 기업화하고 산업화하고 신산업을 만드는 걸 하면 그들이 안 떠나죠. 떠나는 걸 모으고 또 양성하고 또 배출하고 글로벌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생적 발전 모델이 천년 동안 해온 걸 강화하고 뭐 자꾸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아까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저희 스마트 시티고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는 새만금 만들 수 있고 또 만약 국제공항이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오고 또 스마트팜 뭐 이게 지정이 됐잖아요. 경북 상주하고 이게 다 지금 각각이 아닌 그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전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또 펀드 매니저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또 경험을 했고 또 그 이시당호 같은 뭐 창업한 벤처 기업가로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중소벤처기업을 그 유니콘 기업으로 양성하라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고 지역 균형 발전을 좀 만들어라 해서 그런 특명을 받고 이제 제가 왔는데요. 그 아무튼 제 소임을 다해서 특히 낙후된 전북이나 강원, 전남 이 지역이 잘 살고 또 이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산업에 대한 어떤 시각을 깨우치게 하는 어떤 그런 인력 양성 내지는 창업 지원 그리고 벤처 기업가 정신을 갖게 하는 어떤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듯해요. 예, 그건 지금 이제 실례로 이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그 전국 공공기관 부처 중에 제일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가. 근데 이제 DJ 정부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때 97년 부도가 났을 때 외환위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조치법 하나로 그 인터파크 다음 안철수파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청년사관학교가 지금 8년 차인데 그 토스, 직방 이런 회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2기 출신이에요.
그럼 토스 같은 경우에 간편 송금을 해서 지금 그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됐는데 이 치과 의사가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키웠듯이 5군데만 하고 있던 걸 제가 가서 보니까 7년 동안 전라북도 출신이 26명만 졸업했어요. 제주도는 9명, 강원도는 15명. GRDP가 3%인데 3% 이상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편이 없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군데로 그냥 가자마자 다 전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26명 졸업한 걸 1년에 한 60명, 7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그 뭐 안철수 바이러스나 뭐 다음 같은 그리고 토스 같은 그런 걸 전라북도에 지금 직접 양성하고 있고 전주에다 유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북대학이나 뭐 전주대학이 같이 해서 그런 양성을 하면 그 이 지역이 좀 그 지금보다는 그 글로벌 인재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 또 청년들이 그 전북 전주를 떠나는 그런 현상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총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직 이사장님 말씀 듣고 혹시 새만금이라는 그 넓은 공간과 저는 어떤 벤처 정신 그리고 창업 정신을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상생의 모델은 혹시 없을까요? 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측면에서라도? 예, 저희들이 그 신산업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새로운 신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의 유치에 힘을 쏟고 있고 실적도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새로운 신교통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도 새만금 지역 내에 신교통 특구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새로운 그 신산업의 유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지역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 산업단지 내 일정 지역을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그 메이커 스페이스 지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전라북도의 어떤 관심 분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핵심 분야일 수도 있는 그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계획도 들어보고 미래 청사진도 짧게나마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직 이사장님이 전북에 제안하는 또는 그릴 수 있는 4차 산업시대 신산업 내지 벤처 분야가 있다면 어떤 그림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전기차, 자율차 그 분야하고 그 문화유전자가 가진 그 문화 관련된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 그 이런 기업들을 양성하고 또 이게 농도잖아요. 스마트팜과 관련된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인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건물이나 그 투자 뭐 다른 게 투자하는 것보다 제주도에 가서 축사할 때 근데 귤나무에 투자 그만해라. 사람에 투자해라. 그래서 청년 상업 상학교를 제주도에 유치했다. 뭐 이렇듯이 우리는 이제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특히 집중해야 될 거 아까 제가 말한 거 외에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가 이사장을 부임해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님하고는 MOU를 했어요. GRDP가 공이 두 군데가 3%고 낙후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한 7% 정도 돼요. 전국의 포지션이. 그리고 또 특히 전북은 문화 관련된 사회적 그 경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인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아이러니하게 그 예산이 중소벤처기업 저희가 제일 많아요. 직접 한 500억이 있고 또 저희 100% 자회사인 모태펀드에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많은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기관을 이제 충실하고 있고 31개 지역 본부가 이제
각각의 지역에 특화된 걸 하고 있는데 특히 전북은 이 분야에 많이 해야 되고 또 김성주 이사장이 있는 그 국민연금 또 산하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왕 이제 내려와서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럼 이런 그 사회적 지역에 맞는 그런 펀드들을 일부를 만들고 있어요. 뭐 이걸 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새만금의 그 신산업 그리고 혁신 도시에 있는 스마트팜의 농도에 맞는 또 문화산업 이런 쪽으로 하면 그 공공기관과 지자체 그 힘을 합치는 좀 좋은 모델 이걸 벤치마크해서 그 산학관민이 해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5000 그걸 벤치마크하는 게 이제 광주형 일자리잖아요. 그 이제 광주형이 이제 지역적인 이름이니까는 그냥 새만금 스마트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특히 새만금 개발청에서 할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델을 그냥 이 자리에서 만들고 보여주고 또 시너지도 확산하면 저는 전라북도 미래는 그 박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도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를 갖출 수 있는 그 큰 기초공사는 다 끝냈다. 그리고 이제 그 출발점엔 그 국제공항 예탄을 면제하자 하면 더 빨리 시너지가 나고 확산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도대체 전라북도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미래 모습 만약 상상을 해본다면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의 샬럿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네. 어떤 모습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살렛은 이제 미국의 중동부에 있는 한 인구 40만 되는 농업 도시였습니다. 로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도시였는데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전하면서 불과 한 10년 사이에 78만 명의 미국의 제2 금융도시죠. 뉴욕을 다음 가는 금융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라북도도 국민연금이 오게 됨으로써 새로운 금융도시의 꿈을 충분히 꿀 수 있다. 그럴 만한 지역의 조건들은 갖춰져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잘 살려고 하면 산업이 커야 됩니다. 농진촌 중심으로 한 농생명, 국민연금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새만금의 신재생 이걸 통해야 많은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셀러스 사례처럼 우리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집적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금융중심지라는 게 그냥 꿈이 아니라 몽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똑같이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철호 청장님, 네네. 전북 발전의 동력으로서 새만금의 미래 어떻게 저희들이 꿈을 꿔볼까요? 그 두 분 같이 출연하신 이사장님들 말씀 주셨듯이 새만금의 그 신산업 유치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새만금이 근 30년 이상 이 전라북도 도민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또 인공지능 이렇게 그 발전된 기술들에 대한 인식들을 보다 더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발전된 기술들이 그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민들께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됐다고 그래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가 그로 인한 그 새로운 행태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라고 클레이 셔키라고 하는 뉴욕대 교수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 특히 새만금이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새로운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함께 갖추어서 나가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새마을구청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현실은 늘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버티는 힘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길 기대하며 오늘 특집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